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타원의 방정식을 할 건데 타원을 이제 원에 대한 확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식이 주어졌다 하면 우리가 원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에서부터 출발해서 x자리에 5분의 x가 들어갔고 y자리에 4분의 y가 들어가서 양옆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5배 확대됐고 위아래로 4배 확대됐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그림 자체는 요렇게 타원이 생겼습니다. 요렇게. 그러면 반대로 이런 것도 하나 그려볼 건데 이런 건 어떻게 그려질까? 7분의 x제곱 더하기 16분의 y제곱은 1. 여러분 이것도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그려보면 아까랑 생김새가 좀 다르지 않아? 아까는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길쭉한 거였잖아. 이번엔 어떻게? 위아래로 길쭉한 모양이 나오지. 위아래로 길쭉한. 그래서 그림 자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x축이랑 만나는 숫자가 각각 이제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 y축이랑 만나는 숫자가 4 마이너스 4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원 방정식 모양을 이제 만나게 된다. 자, 타원 방정식 모양을 먼저 잘 봐주세요. 타원 방정식 모양이 이렇게 x제곱 밑에 이렇게 제곱수가 있을 수 있고 y제곱 밑에 이렇게 제곱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은 항상 1이고 가운데는 항상 플러스입니다. 원의 확대 개념으로 이해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타원식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관찰해야 되는 게 x제곱 밑에 숫자가 큰지 y제곱 밑에 숫자가 큰지를 제일 먼저 관찰해야 돼. 그래야 생김새 구별을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생김새 구별을. 지금 그리는 거 자체를 연습해 봤습니다. 그래서 x제곱 밑에 숫자가 크다면 이렇게 양옆으로 길쭉한 타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y제곱 밑에 숫자가 크다면 위아래로 길쭉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부르는 용어 몇 가지가 있는데 원과 마찬가지로 타원도 중심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요 연두색으로 찍은 4개의 점이 있어요. 좀 더 점을 크게 연두색으로 찍은 요렇게 4개의 점. 이 4개의 점을 꼭지점이라 해. 다시 무슨 점? 꼭지점. 타원도 꼭지점이 있어. 원은 꼭지점이라는 개념이 없지. 타원은 있어. 그래서 꼭지점이 몇 개요? 4개요. 4개 꼭지점이. 그래서 요 빨간색으로 진하게 찍은 게 타원의 중심이고요. 타원의 중심. 그 다음에 연두색으로 찍은 요러한 점들을 꼭지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타원의 중요한 축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분홍색이랑 이 파란색 중에 누가 길어? 파란색이 길지. 그래서 둘 중에 긴 거를 장축이라 부릅니다. 장축. 그럼 이 분홍색은 파란색보다 좀 짧잖아. 그래서 단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단축. 타원을 이렇게 만약에 왼쪽 오른쪽 길쭉하게 그렸다면 당연히 이 파란색이 기니까 요게 장축이고 요게 단축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개념 원리 책에서 일단 타원부터 그리는 연습 다시 해보고 그리는 연습하고 이제 타원의 기하적 정의가 무엇인지 이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31번 문제 2개 보이죠? 자, 일단 괄호 1번 그려보시겠어요? 그림. 네. 그래서 항상 타원식을 보면은 이게 이 숫자에 대한 크기 비교가 정말 중요해. 그래서 x제곱 밑에 숫자가 지금 더 크지. 그래서 양옆으로 길쭉하게 그리게 됩니다. 뭐 장축이랑 단축 길이도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습니다. 각각 여기 만나는 숫자가 10-10이잖아. 그래서 장축의 길이는 20으로 표현합니다. 장축 길이 20 이렇게. 단축 길이도 표현하려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y축이랑 만나는 숫자가 각각
6이랑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단축의 길이를 구해보라 하면 12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을 만나게 되면 항상 그 모양이 가운데가 플러스고 오른쪽이 1이라는 걸 잘 봐두세요. 그러다 보니까 괄호 2번처럼 오른쪽에 숫자가 1이 아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나눗셈을 해서 1분의 x제곱 1을 일부러 강조 표시로 썼습니다. 더하기 4분의 y제곱은 1. 먼저 꼭 나눗셈을 해서 그려야 돼. 한번 그려볼래? 괄호 2번도 어떻게 그릴까? 자, 그래서 이번에 괄호 2번 그려보면 y제곱 밑에 숫자가 더 크니까 그 위아래로 길쭉한 타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요런 식으로 길쭉한 타원. 그리고 이제 축이랑 만나는 각각의 좌표 축이랑 만나는 숫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y축이랑 만나는 숫자 이제 각각 2-2. 그래서 장축의 길이는 얼마든지 4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축의 길이 x축이랑 만나는 숫자가 1-1이니까 단축의 길이는 2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타원의 정확한 기하적인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포물선이 뭐였는지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포물선의 이제 기하적 포물선의 뜻은 이제 선까지 거리, 이제 점까지 거리.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점들이 모이면 포물선이 된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두 글자로 무슨 점? 초점. 이 선을 두 글자로 무슨 선? 준선. 그래서 초점까지 거리랑 준선까지 거리가 같다 했었지. 그 타원의 기하적 정의는 뭐냐면 조금 어려운데 타원의 기하적 정의가 이제 두 점이 있어요. 평면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점 이렇게 한 선에 놓아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물론 이 점이 꼭 뭐 이렇게 있을 필요는 없고 뭐 이렇게 다소 기울어져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설명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놓겠습니다. 처음엔 해석하기 편하게. 그래서 이 고정돼 있는 두 개의 점이 있어. 고정돼 있는 점. 그래서 두 점으로부터 뭐가 일정하냐면 거리의 합이 일정합니다. 거리의 합이 일정한 거. 이거를 책 21쪽을 잠깐 봐주세요. 개념원리 책 21쪽.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자, 그래서 타원의 기하적 정의. 평면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요게 고정되어 있는 점이야. 이 고정되어 있는 두 점에서 요게 F, 요게 F 다시. 여기다 줄쳐놓는 겁니다.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그래서 이 고정되어 있는 두 개의 점을 타원의 초점이라 합니다. 타원의 초점. 포물선은 초점이 하나였잖아. 타원은 초점이 두 개야. 타원은 초점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기 고정되어 있는 두 개의 점이 있어요. 한 요 정도 더 볼게. 예를 들어서 거리의 합이 10이다 라고 해보면 요게 일부러 지금 칸을 이렇게 세 칸 떨어지게 일부러 뒀는데 거리의 합이 10이다 하면 예를 들어서 요렇게 아이고 그림이 잘 나와야 되는데 자, 5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그러면 10이지. 또 요거 말고 뭐 6 더하기 4 6 더하기 4 그리고 또 요런 식으로 뭐 7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이 다다다다다다다 모인다 이겁니다.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 그러면 만약에 이 F랑 F'의 일직선상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점, 이런 점. 그래서 얘도 몇 더하기 몇 했더니 10이야. 그래서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이 쭉 모이면 타원이 그려진다 이겁니다. 이게 당장 봤을 때 자, 그래서 타원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으면 이 연두색 두 점이 타원의 무슨 점?
꼭지점이랑 초점이랑 중심이 다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게 이제 타원의 중심에 해당되는데, 타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요렇게 파란색 두 선분을 더하면 이게 거리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지. 거리의 합이. 자, 그런데 이 타원이 원과 마찬가지로 대칭성을 가지다 보니까, 대칭성을 가져요. 대칭성을. 원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분홍색 점에 대해서도 거리의 합이 일정할 거 아니야. 이 분홍색 점이, P점이 여기 파란색 점이 아니라 분홍색 점에 와도 그 합이 일정할 거 아니야.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자, PF랑 PF 다시랑 PF를 이어서 이 두 개의 합. 더하기 PF. 요 거리 합이 일정하다는 거거든. 근데 이게 어떤 값으로 일정하냐면 여기 빨간색 길이 있지. 이게 반대편에 요쪽이랑 똑같다는 거 느껴지니? 느껴지니 이거? 그럼 이게 무슨 축 길이? 장축 길이. 아, 그래서 타원은 거리의 합이 뭐로 일정하냐 하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는 별표 쳐둬야 되는데, 이 거리의 합이 뭐로 일정하다? 장축 길이로 일정하다 이겁니다. 장축. 거리의 합이 일정해. 그 이해되니 이거? 거리의 합이 일정한데 얼마로 일정하냐? 장축으로 일정하다. 그 과정을 설명하는 데서 지금 대칭성 얘기를 했습니다. 이 평면곡선에서 대칭성이 정말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문제풀이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 나와 있는데, 이렇게 x제곱 밑에 숫자가 더 크면, a제곱이 숫자가 더 크면 양옆으로 길쭉하게, 그 다음에 b제곱, y제곱 밑에 숫자가 더 크면 위아래로 길쭉한 타원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초점 좌표를 어떻게 쓰냐가 이제 문제인데, 초점 좌표. 그 초점 좌표에 요 식이 나와 있죠. 이거를 이렇게 쓰지 말고 c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일단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게 좋습니다. 이 c가 이제 초점 좌표에 해당하는 건데, c가 밑에도 마찬가지로 c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자, 우리가 아까 그려봤던 타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아까 뭐 그려봤었냐 하면 25분의 x제곱 더하기 16분의 y제곱은 1, 요런 걸 그려봤었어요. 양옆으로 길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축의 길이도 알아. 장축의 길이 얼마게? 10이지 10. 자, 그럼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로 일정한데, 여기 초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초점이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 보면 알겠지만 삼각형 PF-F가 무슨 삼각형이요? 6글자로?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게 타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초점이 이렇게 서로 대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벌써 이게 지금 수직 이등분선이지. 이등변 삼각형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파란색이 장축 길이의 절반이지. 이게 a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쓸 때 이게 장축 길이의 절반에 해당돼요. 그럼 왼쪽도 똑같이 5지. 자, 이제 잘 보세요. 요게 4잖아. 그럼 여기 연두색이 얼마인가요? 이해되는 것 같아 이거? 이거 직각삼각형에서 지금 피타고라스 쓴 거야. 이해되는 것 같아? 요게 타원에서의 중요한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21쪽 책에 요거 직각삼각형이 안 그려져 있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직각삼각형을 좀 그려두겠습니다. 타원에서의 직각삼각형. 초점을 발견하는 타원에서의 직각삼각형. A, B, C. 그래서
C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초점에서 거리의 합이 일정하지. 그러면 요 장축이 2A잖아. 그럼 요 파란색 선분 두 개 더하면 A 더하기 A니까 이걸 A라고 쓰는 거야. 왜? 이게 무슨 삼각형이니까. 자, 그러면은 초점 구하는 연습을 다시 해볼게요. 뒤에 24쪽 아까 31번에서 초점 좌표 안 구했죠. 자, 그래서 31번의 첫 번째 거 직각삼각형 한번 그려보면 대강 여기 그냥 대충 F 찍고 대강 여기 F 다시를 찍어볼게요. 대강. 자, 그러면 장축 길이가 20이니까 다시 요거 파란색 직각삼각형의 빗변에 해당하는 게 지금 얼마? 20이 아니라 10. 그러면 요거 분홍색이 6. 그러면 어거 연두색이 얼마? 8인데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한번 써둘게요. 일부러 이렇게 한번 써두겠습니다. 그래서 초점 좌표는 8,0 마이너스 8,0. 자,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모양 보고 이게 오른쪽 숫자가 1인지 자, 그거 판단되면은 아까 계속 강조했던 게 x제곱 밑에 숫자가 큰지 y제곱 밑에 숫자가 큰지를 관찰해 봐야 된다 했었잖아. 자, 그거 관찰했잖아. 그러면 이제 보자마자 바로 이 둘의 차이를 구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64지. 그걸 루트하면 바로 초점. 알았지? 둘의 차이 구하면. 다시 한번. 자, 요거 빨간색 네모친 거 봐주세요. 빨간색 네모친 거. 자, y제곱 밑에 숫자가 크지? 일단 길쭉하게 그렸어요. 위아래로 길쭉하게. 그럼 보자마자 이 둘의 차이 얼마? 3이지. 그럼 거기다 루트하면 0, 루트 3 0, 마이너스 루트 3 요게 초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직각삼각형 그려두면 양옆으로 위아래로 길쭉한 거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뒤에 가서 또 연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장축의 길이가 10이고 초점이 이렇게 X축 위의 점이야. 이렇게 양옆으로 길쭉한 타원은 초점이 X축 위에 찍히게 되고 반면에 위아래로 길쭉한 타원은 초점이 Y축 위에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초점이 X축 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양이 둘 중에 네모 1번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괜찮은 거 아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장축이 10이래요. 그러면 단축까지 구해야 타원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초점 2루트 3 둘 중에 양수인 거. 장축의 길이가 10이니까 요거 파란색은 10이 아니라 얼마? 5. 그러면 요거 분홍색 구할 수 있지. 루트 13 아니야? 아, 숫자가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자, 그래서 단축 길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게 루트 13이고 장축 길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게 5기 때문에 타원의 방정식은 더하기 이제 13분의 y제곱은 1 되겠어요. 그러면 한번 연습해 볼 테니까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뭐 해볼 거냐면 25쪽 밑에 있는 것 중에서 그래서 이것도 초점을 구하기 위한 그 직각삼각형을 이제 만들어 보면 초점을 구하기 위한 직각삼각형 한쪽 초점 다른 쪽도 초점 그러면 장축 길이의 절반 10 장축이 20이지 장축 길이가 꼭지점 두 점 사이의 거리랑 마찬가지입니다. 장축이 그래서 단축 길이는 12고요. 그래서 초점 좌표 중에 하나가 8이라는 걸 알아요. 자, 그래서 F랑 F'의 길이는 정답 자체는 이제 16이 정답이고요. 타원 방정식을 이제 써보고 하나 더 해보고 좀 쉬었다 할 테니까 그러면은 그 24쪽에
이제 30번 문제 중에서 이제 이게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거 말고 Y축 위에 있는 것도 연습해야 돼서 30번에 3, 4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타원의 기하적 정의 꼭 잘 기억해야 되거든요. 타원 위의 점에서 초점까지 이은 거, 초점까지 이은 거. 이게 타원 위에가 어떤 점이 되든 빨간색 점이 되든 파란색 점이 되든 연두색 점이 되든 이 거리 합이 다 어떻다고? 똑같다고 항상. 뭐로 같다고? 뭐의 길이? 장축 길이로 같다 이겁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돼 진짜로. 오늘 이것만 기억해도 성공이요. 자, 그래서 양옆으로 길쭉하든 위아래로 길쭉하든 이 타원의 정의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괄호 3번 자 장축 길이가 6이다 이겁니다. 이게 장축 길이가 6. 그래서 장축 길이가 6이기 때문에 그 y제곱 밑에 숫자를 바로 9라고 사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초점 좌표 숫자가 2이기 때문에 x제곱 밑에 숫자를 바로 5 써도 괜찮아. 왜냐하면 이 둘의 차이가 4. 그걸 루트하면 2. 그게 바로 요거라서.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타원식 빨랑빨랑 쓸 때 초점 좌표 바탕으로 요 둘의 차이를 역으로 추적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4번도 해보면 이 장축 길이가 이번에 14니까요. 그래서 y제곱 밑에 숫자가 49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고요. 그러면 x제곱 밑에 숫자 왜냐하면 이게 5니까 24여야 둘의 차이가 25고 루트해야 요거 나오는 거 맞지? 자, 그래서 이제 개념원리 책 어디 볼 거냐면요. 자, 28쪽에 필수 예제 9번 보이죠? 예, 별표 쳐두시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중요하다기보다 그냥 이런 스타일, 그냥 타원의 정의가 활용되는 방식이 지금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1,0을 지나는 직선이 타원하고 일단 식 나왔어요. 요거 식 보자마자 자 x제곱 밑에 숫자가 더 크네? 오른쪽 1이네? 그러면 바로 이 둘의 차이 맞아? 그럼 이 둘의 차이가 1이지. 그럼 바로 루트하면 초점 좌표 하나가 1,0 다른 하나가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래서 지금 초점을 지나는 선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해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색깔펜 같은 거 있으면 아니면 뭐 연필로 진하게 표시해도 되는데 타원 위의 점에서 초점까지 이게 타원의 정의 그림, 포물선의 정의 그림 강조했었지. 포물선 위의 점에서 준선까지 초점까지. 그것처럼 이 타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그림 초점까지 이렇게 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B라는 점에서도 초점까지.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알죠? 요거 이제 3개, 4개인데 이 중에서 빨간색 2개. 뭐라 하지? 그냥 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라 해볼게. 동그라미 1번이랑 동그라미 2번의 합을 알아. 얼마라고 아냐면 장축 길이라고 알지? 그럼 이 식에서 장축 길이는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에 나와, 여기. 그래서 요 숫자의 2배, 그래서 6이야. 6 장축 길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장축 길이가 6이에요. 6.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동그라미 3번이랑 동그라미 4번이랑 동그라미 3번이랑 동그라미 4번이랑 합이 얼마? 역시 마찬가지로 6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이게 1,0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게 어차피 세 점이 한 선 위에 있어서 이렇게 더하면 결국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이 1번부터 4번까지 4개의 합이라는 거 이해돼? 그래서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 체크 41번 문제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타원의 정의에 해당되는 그림, 타원 위의 점에서 초점까지 또 타원 위의 점에서 초점까지 그러면 이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라는 게 지금 요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4번까지 4개를 더하는 거잖아. 4개를 더하는 건데 동그라미 1번 더하기 동그라미 2번을 알아요? 여기서 장축 길이가 혹시 얼마인 것 같아? 4루트 3 맞아? 장축 길이가 장축 길이 4루트 3.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장축 길이를 보는 게 좀 헷갈린다 싶으면은 오늘 좀 헷갈리는 것 같으면 요거 x축이랑 만나는 거 그 숫자를 구해서 생각해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 연도색 길이가 4루트 3이잖아. 같은 방식으로 동그라미 3번이랑 동그라미 4번 더한 거 역시 4루트 3이라고 알아요. 그래서 사각형의 둘레 길이는 네모친 걸 전부 다 더하니까 8루트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개념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일단 타원의 오른쪽이 1이 아니라서 일단 45로 양쪽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포물선도 같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저번에 이제 포물선 초점 구하는 거 해봤죠? 당장 4로 나눠서 2,0. 그런데 요 둘의 차이도 4다 보니까 타원의 초점 중에 하나가 역시 2,0이야. 그러니까 포물선 초점이랑 타원 초점 중 하나가 지금 일치하지. 이게 고도의 설계가 지금 들어간 겁니다. 고도의 설계가. 그 다음에 요 x는 마이너스 2가 포물선의 무슨 선이 되는 거야 지금? 준선이 되는 거죠. 준선. 요게 지금 준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물선의 정의에 따라서 준선까지의 거리랑 초점까지의 거리랑 같다. 그래서 포물선의 정의에 해당되는 그림 그려놓고 항상 그려야 돼. 포물선 나오는 순간. 포물선 정의에 해당되는 그림 항상 그려놓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란색 타원 위의 점에서 초점까지 이렇게 이은 거. 그래서 타원의 정의에 해당되는 그림도 그려뒀어요. 그러면 이제 AP 더하기 PQ를 구하라고 하는데 포물선의 정의상 AP 더하기 PQ는 AP 더하기 PF. 괜찮았지? 그러면 이 자체가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장축 길이다 보니까 장축 길이는 정답이 6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단축의 길이가 4여서 이게 지금 타원의 직각삼각형을 그려둔 겁니다. 그래서 장축 길이의 절반이 루트 7이라는 걸 바로 알아요. 이 직각삼각형을 사실 안 그려도 단축 길이가 4야? 그러면은 요거 x제곱 밑에 숫자가 2제곱인 4겠네 라는 걸 금방 알거든. 그러면 요 둘의 차이가 3이 나와야 되다 보니까 금방 7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을 안 그려도 이제 알 수는 있는데 이게 워낙 중요한 의미를 가져서 직각삼각형 그리는 거 오늘 설명한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